안녕하십니까. 국방 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 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주간 리뷰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공과 우주전력, 그리고 지상장비까지 다양한 첨단 장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서울 아덱스 2021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F-35A와 KF-16 등 여러 대의 전투기가 위용을 뽐내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등장해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지상엔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항공전력과 자주포와 전차를 비롯해 다양한 지상장비가 전시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28개국에서 44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전시관엔 드론과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와 공군의 우주전력, 그리고 무인항공기 관제와 VR 훈련 체험 등 국내외 단체로 구성된 1,800여 개의 전시 부스도 설치해 관객들에게 많은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보병학교 후반기 전문 유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급속 헬기로프 하강 훈련에 임하는 훈련생들이 줄 하나에 몸을 이지한 채 헬기 모형탑에서 망설임 없이 하강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교육생들이 하강하고 교관들이 자세를 평가했습니다. 이어 산악장애물 극복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생들이 안전장비인 하네스를 착용하고 로프 설치를 끝낸 뒤 카라비너에 팔자형 고리를 건 상태로 줄을 결합시켜 암벽 하강을 했습니다. 레인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기 위한 훈련생들의 노력은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양재순 할아버지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의료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양재순 씨는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악화돼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기관 절개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등으로 상태가 호전돼 입원 26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한 지 10달 만에 국군 수도병원을 다시 찾은 양재순 씨와 가족들은 그간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11살 손자가 직접 쓴 손편지도 전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54단이 박격포 조명탄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사격엔 60mm와 81mm, 그리고 4.2인치 박격포 등 모두 50여 문의 화기가 투입됐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장병들이 어둠 속에서 사격을 진행했는데요. 박격포에서 발사된 조명탄이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한 위치에 쏘아 올려졌습니다. 장병들은 장비 설치 단계부터 최종 사격까지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1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윤현수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일단 아덱스가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 아덱스 2021 행사는 올해로 13번째를 맞았는데요. 1회는 1996년 서울 에어쇼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고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확대한 게 지금의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의 모습입니다. 아덱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문 무역 전시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됐죠? 네, 지난 10월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아덱스 2021 행사가 개막을 했습니다. 23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22일까지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산업체와 학회 그리고 군 관계자 등만 입장이 가능했고 일반인은 하루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열린 전시에서 현장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고 활기가 찼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8개국에서 44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이 때문에 실내 전시관 규모도 430개 업체가 참여를 했던 지난 2019년에 대비해서 약 5% 정도 더 커졌습니다.
이종호 서울 아덱스 공동 운영본부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전시장 면적을 더 확장해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19년 대비해서 약 9건 정도의 세미나를 더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규모적인 성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20일에 열린 개막식에 이번에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아덱스 2021 개막 행사에 참석해서 방위산업과 항공, 우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공군의 주요 항공 전력의 시범 비행을 참관하고요. 실내의 전시장을 돌아봤는데 특히 서울 아덱스 2021 행사장에 FA50을 타고 입장한 다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덱스 참석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440개 기업이 이번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장비들이 좀 선보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시는 야외와 실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 아덱스 행사에서는 28개국 440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총 68종 79대의 항공기와 지상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네. 국내에서 열린 아덱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야외 전시장에서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37종 45대의 항공 장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실내 전시장에서는 공군의 항공우주 전력과 신개념 시스템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아미타이거 4.0과 VR 훈련 체계 등 약 1,800여 개의 부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또 현장에는 국방부와 육군, 공군과 해군 등 홍보관도 마련이 됐고요. 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스에서는 국내 국방 중소벤처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한 4년 만인가요? 4년 만에 한번 가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정말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고 또 4년 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는 또 새로운 무기 체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윤 기자가 취재했을 때는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었었죠? 네, 2018년 3월 도입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F-35A 1호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무기 F-35A는 3년 7개월 전 국내에 처음 도입될 당시엔 전력과 행사 등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됐죠. 2019년 서울 아덱스에서도 실물 대신 모형이 전시가 됐는데요. 올해는 드디어 실물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선착순 예약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F-35A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F-35A 외에도 또 파이팅 이글이라고 불리는 또 경공격기 FA-50, 또 기본 훈련기 KT-1 이런 국산 항공기들도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두 수출 주력 품목들입니다. 네. 서울 아덱스에서는 한국과 해외 방산 업체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이 전시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산 전투기와 무기 체계를 해외로 더 많이 수출하기 좋은 그런 기회이기도 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국산 무기들이 당당히 위용을 뽐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이 덩치로만 보면 저는 C-17 그 대형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 전시되는데 맨 끝쪽에 이제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게 저는 또 인상이 남았고요. 자, 이제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 중 하나인 드론도 좀 다양하게 공개가 됐어요.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실내 전시장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무기로 주목받는 드론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가상 현실, VR 훈련 체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이 선보여진 겁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중량 20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대형 드론부터 병사 대신 먼저 적진에 투입이 돼서 정찰하고 타격하는 소형 드론까지 다양한 형태의 드론들이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드론들이 이렇게 좀 전시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본 드론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주력 총기류를 드론에 탑재시킨 소총 사격 드론입니다. 네. 개발사는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작전 운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총 사격 드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인데요. 드론이 전장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 건도
또 이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군의 주력화기인 K2C1에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돼서 통신 혼란과 방해로 드론을 무력화시킨 뒤에 근접 사격으로 드론을 파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보니까 뭐 국방부도 부스를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다양한 좀 전시를 했던데 어떤 전시를 했었죠? 네, 국방 무인 전투 체계를 주제로 한 국방부 부스에서는 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이거나 또 도입할 예정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전시가 됐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비롯해서 공중 무인 전투 체계 43종과 지상에서 사람 대신 싸울 수 있는 무인 로봇 등 17종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진짜 이번 그 전시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들이 바로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인 것 같아요. 자, 일반 기업들도 이런 무인 전투 체계 장비들 많이 선보였죠?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다양한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 최초로 실물이 공개되는 다족형 복합 구동 미래지상 플랫폼 도스가 있습니다. 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기 구동 플랫폼인데 원격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바퀴로 지나갈 수 없는 험난한 지형에서는 로봇 다리의 보행 능력을 이용을 하고 또 평탄한 지형에선 사륜구동 차량으로 변신해서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 감시 정찰, 부상자 수송, 물자 운반, 폭발물 탐지와 제거 등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올해 특히 이런 우주 기술을 선보이는 부스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방산 기업들도 전시회에서 우주에 방점을 뒀습니다. 네. A와 B로 나눠진 실내 전시장 입구에서 부스를 마련한 기업들은 모두 우주 관련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주 시장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끈 전시품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스페이스 허브 전시관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제품은 지난 21일 전남 고흥에서 발사된 누리호에 탑재된 75톤 액체 로켓 엔진입니다. 네. 실제 연소 실험에 사용됐던 실물이 전시가 됐는데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발사체로 3단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국내 대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단에 들어가는 모두 6기의 엔진과 터보 펌프 등 핵심 구성품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발사를 할 텐데 이럴 때 또 사용될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 모습도 선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발사된 1호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가 됐지만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제작과 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관을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그 다른 기업들도 우주 역량을 강조를 했는데요. LIG 넥스원은 최근 집중하고 있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의 활용 모습을 구현해 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되는 KPS는 기존 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항공도 위성 소형 발사체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의 모형을 전시하면서 우주산업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주 기술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번 서울 아덱스 2021 다른 뭐 방산 제품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전시에 또 어떤 다른 볼거리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계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기술 흐름을 조망하는 각종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네. 국제 심포지엄과 투자 콘서트 등 22개의 장이 마련이 됐고요. 또 항공기와 지상 장비 등을 탑승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항공우주 체험장에서는 기상캐스터와 태양 관측, 신공 시뮬레이션도 체험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23일에는 국민 명예조종사 임명식도 마련돼서 풍성한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한 30분 동안 블랙 이글스의 그 에어쇼를 넉넉히 그냥 즐기고 그러고 왔는데 에어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올해 에어쇼가 다시 부활이 됐죠. 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굵직한 국제 에어쇼 등이 취소된 상황에서 네. 아주 오랜만에 공군의 특수비행팀이죠.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를 만나볼 수가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블랙 이글스는 편대를 이뤄서 하늘 위에 정말 그 색색깔의 술을 놓고 태극 문양을 그리는 등 정말 고난이도의 고개 비행을 펼쳤습니다. 과거에 아덱스,
하면 비행 관람을 빼놓을 수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군사 외교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산 기술의 수출 확대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아덱스 주최 측에서도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45개국 300여 명의 해외 국방장관, 각국 참모총장, 획득청장을 포함한 고위 관료와 장성 등이 방문합니다. 이에 따라 활발한 군사 외교는 물론 수출 추진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수출 확대와 더불어서 정부와 기업을 잇는 G2B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B2B 매칭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아덱스 행사 때는 G2B 프로그램은 1,040건, B2B 미팅은 1,450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행사가 종료되면 좀 성과 종합되는 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체감한 서울 아덱스 2021 윤 기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 주제는 육군 삼포병여단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입니다. 같이 얘기 나눌 조다니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조중사군요. 이 포탄 사격 훈련 취재를 갔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또 155mm 고폭탄의 화약 냄새를 또 진하게 한번 맡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자주포의 그 위용을 느낀 취재였는데 아직까지도 현장이 생생할 정도로 정말 인상 깊은 취재였습니다. 네. 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드립니다. 기자의 비밀 수첩. 조 기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취재한 내용을 먼저 육하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육군 삼포병 여단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주둔지 포상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전 같은 막강 화력을 선보이면서 자주포 급속 사격과 연속 사격을 했습니다. 이 훈련은 왜 진행이 됐느냐? 적 도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사를 잘 봤는데요. 네. 먼저 사격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사격 훈련은 포대 사격 능력을 선보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한 개 포대에는 6문의 자주포가 있는데요. 6문의 자주포가 각자 포상의 자리를 잡고 10km가 넘는 표적을 향해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포의 수정 사격으로 정확한 재원을 산출하고 각개포 지명사, 포대 효력사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아무리 들어도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죠. 그렇죠. 수정 사격, 각개포 지명사, 포대 효력사. 저는 알지만 사실 일반 시청자들 모르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수정 사격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격은 사격 재원을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격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소총의 크리크 수정을 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격인 0점 사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은 쉬울 것 같습니다. 0점을 잡았으면 이제 본격적인 사격을 해야겠죠. 각개포 지명사는 획득된 재원을 바탕으로 자주포가 각각 한 발씩 사격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으로 포대 효력사는 모든 포반이 같은 사격 재원으로 동시에 사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화력을 한 번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사격입니다. 그렇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번 그 효력사의 급속 사격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이번 취재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한 그런 급속 사격인데 K9 자주포가 가지는 큰 장점 중 하나죠. 급속 사격 3발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급속 사격은 K9 자주포만의 장전 방식을 활용해서 순간 화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사격인데요. 최대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격 방법을 보면 한 발은 폐쇄기 안에 장전해 놓고 또 한 발은 삽탄기, 또 한 발은 탄 이송기에 두고 사격하는 또 즉시 바로 탄을 옮겨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올 봄에 이것도 한번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급속 급속 사격. 참 이 급속 사격이 참 위력은 대단하고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장병들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또 정말 큰 자주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찔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힘든 내색 없이 완벽하게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또
그걸 보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급속 사격을 하면 누가 가장 힘들고 위험한지 궁금해서 자주포 포반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사수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실제로 장약을 넣고 폐쇄기항을 하게 되는데 이 장약을 넣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부사수 임무가 가장 원활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사수는 잘 했나요? 네, 부사수 임무가 처음인 용사였는데 막힘없이 임무 수행을 잘 해주어서 사격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모쪼록 좀 처음 사격에 나서는 그 장병들도 다치지 않고 잘 마쳤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고요. 네. 조 기자, 그런데 이번 사격 훈련을 진행한 장소가 주둔지 포상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뭐 포병 출신이라면은 정말 익숙하고 또 뭐 집과 같은 뭐 그런 장소일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포병이 아닌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생긴 모습은 또 벙커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포상의 사전적 의미는 포사격을 하기 위해 마련한 진지를 말하는 건데요. 겉보기에는 단순히 방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같지만 이곳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격 임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포탄과 장약을 보관하는 탄약고의 기능도 하고 각종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취재를 진행하면서 포대장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둔지 포상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포대장은 또 적이 도발했을 경우 즉각 대응 사격을 하는 부대라고 설명을 하면서 실제 대응 사격에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포상에서 늘 사격 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 기자, 네. 그 사격을 했으면 사실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 이 피탄지라 그러죠. 네, 그렇죠. 탄이 떨어지는 자리를 좀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좀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날 기사를 잘 보신 분들은 중간중간 이런 피탄지 영상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제가 이날 사격 훈련을 취재하면서 관측소 측에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피탄지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 중 포대 효력사를 보면 한 개 포대가 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피탄지 소식까지 시청자들에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획득한 그런 영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비밀 수첩 마지막 준비한 내자 한번 들어봐야죠. 네, 오늘 준비한 내자는 또 막강 화력입니다. 네, 안전한 훈련, 실전적인 훈련 등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피탄지 영상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데요. K9 자주포의 막강 화력에 감탄하고 부대의 완벽한 사격에 놀랐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그렇군요. 막강 화력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조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138개국 중에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해병대가 주체가 돼서 육해공군의 각종 첨단 무기가 총출동하는 그런 위험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이 올라가는 만큼 K방산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도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 아덱스를 계기로 K방산의 미래가 또 발전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주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